말해도 되냐고? 아니 시작하면 말해주세요. 했잖아 지금. 뭘 또 보고 싶어. 아, 시작을 안 했구나. 농담입니다. 자,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교과서에서 설명을 할 때 그 제목을 달고 본문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것의 요것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 거고 이거는 어떻게 미분할까 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한단 말이지. 수투 정석에서는 이제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박스 안에다가 주르륵 적어 놓거든. 그게 아니라 이 구분을 해야 되고 구분의 의미를 선생은 이건 단항식, 이거는 다항식에 관련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미적분 과목에서 더욱 도드라져서 하나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달라지는 거지. 뭐 물론 여기 여러 가지 함수란 말 대신에 교과서에서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 그다음에 삼각 함수의 미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룬 제목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지.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미분법은 뭐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이거 뭐가 잠깐만 지금 할까? 이따가 할까? 지금 해.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는 무슨 미분법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몫의 미분법이라고 적혀 있죠. 왜 몫의 미분법이지? 나눗셈이 아니고. 나도 몰라가 아니라 이따가 설명을 잠깐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이게 그 아래에 있지만 선생은 이렇게 아래에 있지만 역함수의 미분법. 선생은 여기다가 적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함수의 미분법. 아이씨, 왜 글자 존나 안 적혀.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포함된 함수. 저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적겠어요. 뭐 매개 함수의 미분법. 아, 이걸 왜 다 미분법을 왜 다 붙이고 있지? 여기까지 붙였으니까 여기도 붙여. 다 똑같은 거에서 생략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미분법이 아닌데 하나 더 배우는 게 뭐죠? 이계도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이 이렇게 가는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건 선생 이제 구분 기준으로 얘들은 이거다 이거죠. 뭐냐면 연산함수.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어요. 우리 수업에서 그러니까 나눗셈, 합성, 역함수라는 연산으로 구성된 함수이다. 얘들은 연산이 아니고 뭐냐면 제시한 형태.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형태 함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병칭에 적어 놓으면 이게 마치 비슷한 난이도인 것, 그러니까 중요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요하잖아. X 처리하면 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연히 얘야. 얘들이 중요해요. 얘들이 중요하다. 얘들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하고 뭐 알겠지만은 얘는 이게 도함수는 미분법이 아니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묶어서 너무 어정쩡하잖아. 여기다 묶어서 하는데 얘 목적은 뭐죠? 하면 저기 이제 그래프에서 가는 거다. 그럼 그래프에서는 뭘 배웠냐? 이런 걸 배웠다 이거지. 수투에서는 정의에서는 이걸 배웠듯이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먼저 배우는 게 증가 감소.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합시다. 이게 쉬워요. 그래서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런데 그래프 그린 데 있어서는 점이 중요하니까 극점이라고 적겠어요.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두 가지를 해서 두 가지가 서로 독립된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얘를 하는 거지. 얘를 결국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뭐냐면 점 대입은 이 정수, x 값이 정수가 될 때 그랬을 때 제대로 되고 있나?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라면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찾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결국 얘들이 지금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점점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면 굳이 이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 오른쪽은 감소하면 된다. 이게 극점이잖아. 그래서 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점 대입을 통해서는 이 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분법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과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 없을까? 아무튼 그래서 요 점을 찾아낸다는 거지. 얘들은 찾아낸 거라기보다는 그냥 x값을 정해놓고 y값을 계산한 거고 얘는 찾아내는 거지. 그게 미분법이다. 점 대입과의 차이다. 알겠죠? 극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느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결론이 아니지. 결론은 뭐야? 그리기. 아, 그렇지. 그리기에서 했는데 맞아. 그런데 이제 그 그리기에서 한 결론은 개형이죠. 뭐에? 3, 4차 함수. 제목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므로 다항함수 모든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이상의 함수인데 상수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론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중2 때 2차 함수는 중3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거는 3, 4차 함수의 개형이 이제 결론인 거죠. 그리고 5차 이상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뭐 난이도가 별 없게 그리고 안 나와 그냥 수능에서는. 그래서 요게 이제 결론인 거죠. 얘가 결론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 개형만 그린 게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했느냐 하면 2대1 그죠? 그런 것 같은 3대1 이런 것 같은 그런 부수적인 성질을 배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미적분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뭘 배우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야? 증가 감소에 해당되는 게 오목볼록. 그 다음에 이게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 극점이잖아. 오목볼록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이제 증가는 이렇게 가고, 그지? 증가는 이렇게 가고, 감소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오목볼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아니면 아래로 볼록하게. 오케이? 어느 쪽이냐를 찾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 왜 찾지? 야, 그리고 너는 내 수업을 듣기 전에 뭐 이렇게 인간 같은 거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건 없냐? 예습 그런 거. 그런 기대는 안 하나? 선생님 복습할 때는 들어요. 아, 그래? 복습할 때는 듣고 걔거 솔직히 말하면 개? 돼지 말고? 자, 어떻게 개거? 걔걸 이제 듣고 선생님 노트를 딱 펴요. 그리고 어쨌든 요 선생님 약간 기본 개념을 안 해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연습을 한다는 전제할 선생님이 촘촘하게 안 해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1차 수업을 할 때도 이 오목블록은 필요하면 하는 거지 모든 그래프 그릴 때 항상 그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그리면 미분 불가능하잖아. 근데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오목블록이 어느 정도까지 다 반영이 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따로 할 때마다 이계 도함수, 이계 도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이거잖아. 그럼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하고, 그래서 이계 도함수까지 배우고 했는데 실제로 시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들은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리려면. 근데 얘는 안 쓸 경우가 더 많거든. 실전에서. 그런데 왜 하는 거야? 이거지.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이 그런 걸 모를 리도 없는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배우지? 근데 이제 이걸 질문할 때 혹시나 문제 먼저 어떤 수업을 들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데서 힌트를 있을까봐 한번 물어보는 거였거든. 너는 예습은 없냐, 너도? 책이 안 왔어. 책이 오면 원래 예습을 좀 해? 인강 들으면서? 맞아요. 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절대 닥치지 않으면 안 하는. 근데 내신 때만 공부하잖아. 뒤에 보고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싶은 거. 복습할 때,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그 인강을 보충으로 들을 때, 복습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예습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복습할 때 사용하는 건 네 자유인데, 예습을 좀 할 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조금 있지. 왜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왜요? 왜?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미지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선생님이 그걸 강조했을 때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달랐을 때 그냥 다르다는 걸 내가 강조하지는 않잖아. 다른데 이게 왜 좋은지를, 왜 좋다 또는 왜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잖아. 그럼 그걸 납득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통상적인 지식을. 통상적인 지식이 뭐가 없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 아니 그냥 좋아요.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라 잘 모른다고. 그냥 그러니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하려면 0이 있어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잖아. 근데 0이 원래 없어. 그럼 어떤 값이 있을 때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른다고. 그냥 그게 0인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수업이 좋다 이런 걸 모른다가 아니라 이거지. 욕구가 그닥 강한 욕구가 안 생기게, 플러스라면 나한테 이득이다고 생각이 들면 욕구가 생겨서 그걸 좀 더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이란 게 그래. 그런데 그냥 기준이다, 평균이다 그러면 그냥 뭐 나중에 다시 하지, 이런 식으로 좀 애착이 덜 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상의 기준을 좀 만들어 갖고 오면은 좋지 않느냐, 뭐 그런 바람인 거지. 그래서 오목볼록 왜 배우는 건데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보통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힌트가 같이 있어요. 오목볼록을 왜 배울까? 오목볼록을 왜 배울까? 이치관계는요? 근데 그 힌트가 있다고 해서 그걸 쉽게 알아낼 수는 없어. 없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목볼록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아까 그림을 또 그것도 그렇게 그렸어. 증가면 증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뭘로 이건지 왜 판단해? 후함수의 증가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증가 함수는 원래 함수의 오목볼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원래 함수의 오목볼록을 도함수의 증가 함수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런 문제 있었잖아. 문제에서. 근데 네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무슨 아니 문제인데? 약간 이런 비슷한. 평균값 정리로 알아내는. 평균값 정리로 알아내는? 선생님, 진짜 이건 아니죠.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외우시라고 문제를 뭐? 외우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제시한 문제인가?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보면 이런 거지. 지금 네가 바라보는 관점과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알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관점을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 어떤 현상을 바라는데 관점은 무한대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내가 어떤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이 이게 좋은 풀이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건 봐도 이거 뭐 다른 풀이는 다 개그지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개그지인 풀이를 굳이 제시를 하긴 하지.
읽어봐.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왜 개그지인지를 설명을 또 하기도 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다 개그지고 내가 한 게 최고다 이러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그 수준은 아직 아니고. 자,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데 오목볼록은 다항함수에서 다루는 거거든. 이 결론이 이거야. 변곡점. 뭐가 변하죠? 변곡점. 뭐가 변하죠? 내가 뭐라고 그랬죠? 증가하면서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이건지 구분을 하자 그랬죠? 뭐냐 하면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이야.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오목볼록은 뭘 의미하느냐면 곡선의 특징. 이것도 잠깐 언급했어 1차 수업 때. 오목볼록이 곡선만 가지는 특징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설명 구조는 많이 했던 거야. 뭐냐면 정수 A, B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푼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풀어? 하면 예를 들면 약수와 배수다. 그러면 정수 범위를 벗어나봐. 유리수부터는 약수와 배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약수와 배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의 수의 특징이 뭐야? 약수와 배수가 되는 거지. 실수를 벗어나면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수의 수의 특징이 뭐야? 대소관계다. 그러니까 그 대소관계가 실수의 수의 특징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오목볼록이 뭘 의미하냐면 곡선을 벗어나면 없는 거. 즉 직선에는 오목볼록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을 의미한다고. 곡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곡선 때문에. 곡선. 알겠죠? 그래서 이름도 변곡점이야. 곡선이 바뀐다. 알겠지? 곡선은 뭐라는 거야? 두 종류로, 이 고등학교에서는 두 종류로 구분하자 이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곡선이 바뀐다. 뭘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배우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적겠어요. 2차 수업 때 이미 했지만 여기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연산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연산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 연산함수의 그러니까 이거지. 뭐 F 서클 GX다. 합성함수로 됐다. 그러면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특히 수능에서는 하나는 겉함수가 됐든 속함수가 됐든 하나는 다항함수, 하나는 초월함수 이런 구조로 내. 왜 그럴까? 둘 다 다항함수면 수투고 둘 다 초월함수면 어려우니까. 하나는 다항함수, 하나는 초월함수로 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적어도 하나는 초월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지? 1 적은 줄 알았는데 P의 밑에 거구나. 자, 내가 저렇고 내가 못 알아쳐먹고 싶어. 자, 아무튼 그래서 연산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초월함수, 부분적인 초월함수의 뭐 주의점, 함수별 주의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로그 함수의 경우는 정의역이 제한됐다는 걸 알아쳐먹어라. 아무리 복잡한 게도 정의역. 그러니까 진수 부분에 있는 그 함수는 범위가 제한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함수별 주의점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배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대응되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이 부분은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칠까? 결론은 같다. 수투와 미적분에서 다른 이론이 없어. 예습을 시켜서 봐서 알겠지만 아예 다른 이론은 뭐 기껏해야 뭐 이제 평면에서 운동을 다룬다든가 그 정도의 차이거든. 근데 평면 운동은 이건 사실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거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했잖아. 평면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수투와 동일하다. 뭐만 다르죠?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그럼 뭐가 같지 않죠? 하면 그거지. 다루는 함수만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뭐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미분을 치고 해서 속도 가속도 알아야 되는데 그 속도 가속도를 그러니까 미분 대상이 되는 함수가 초월 함수일 뿐 또는 연산 함수일 뿐. 그럼 이거는 여기서 지금 졸라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물론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평면 운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하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납득이 가지. 뭐가 납득이 가? 그러면 이게 1단원이잖아. 어떻게 무슨 색깔로 해야지? 나한테는 이 색깔이 있다. 오. 그래서 이게 1단원. 물론 1단원은 이제 요 앞단원, 괄호를 쳐서 배운 앞단원이 함수의 극한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2단원. 나머지 함쳐서 떨거지 3단원이 돼버린 거잖아. 그 이유를 알겠지? 그럼 뭐 가르칠 게 없어. 그리고 이것도 이것처럼 필수로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 너희들 아직 교과서 안 받았죠 있죠. 그런데 뭐 잠깐 개학을 언제 하냐? 2월 22일. 그때 해? 아씨. 2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면은 그때 교과서 받는 거 아니야? 받아요. 너희들은 교과서를 그때까지 안 줘? 와, 진짜 막갑한데?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어. 보통은 저희 1학기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럼 1학기에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학기에 전범이라 할걸? 진짜요? 그 미적분도 1학기 때 거의 대부분의 범위를 끝낼걸? 오 마이 갓. 아니, 반만 하고 끝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뭐 좀 더 하면은 뒷부분에 일정 부분을 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그냥 진도에 맞춰서. 갑자기 왜 그러냐면 네가 한번 생각해봐. 1학기 때만 하면 이과 애들하고 문과 애들하고 수업을 달리 한다는 뜻이잖아.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문과 애들은 그게 지금 수능 과목인데 반만 하고 수능 보러 가나? 나머지 반을 그 수능 보기 전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볼 수 있나? 똑같은 입장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 떨거지가 그죠? 나머지 떨거지 여기네. 나머지 떨거지가 3단원인 건 여기서 보면 부피가 제일 크니까 뭔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과서 얘기한 게 뭐냐면 교과서에서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랑 이거 딱 대응되는 구조나 요 부분을 설명할 때는 교과서에서 완전히 엄밀도의 차이가 확 나. 저기는 막 수식을 동원해서 막 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그림으로 대충 보고 그렇잖아? 넘어가자? 뭐 이러면서 넘어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지. 결국에는 미적분이니까 그래프가 중요한 건 당연하거든. 그래프가 중요한 건 당연하거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요거 그리고 아까 전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거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서 하되 그걸 할 때 이런 미분법을 사용해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요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요 부분을 숙련시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숙련시키는 게. 이런 말은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요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미적분 과목은 요렇게 미적분 과목 중에서 이걸 보면서 할까요? 미적분 과목의 미분법은 수투 미분법과 비교해서 이런 구조이다. 내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거지. 뭐 이런 구조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틀에다 이제 뭐 지식을 정립시키자. 그 얘기예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면 좋겠지만 아직은 쉴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시간 듣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포인트지만 조금 심화도 해보자.
그런데 삼각함수의 정의 알잖아. 1. 이랬을 때 요것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요거였는데 여기에서 미분계수 이게 극한 값이 되잖아. 이거는 변수지. 근데 이거는 상수잖아.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 이 도형으로 출제된 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 좀 알아두자. 이런 거거든. 이제 이걸 알파라고 하자. 그리고 우극한으로 생각해보자. 뭐 양극한이니까 우극한으로 생각해보면 구분해주는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면 x? 근데 여기 위에 x가 있으니까 이 세타라고 바꾸자. 여기 x를 적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써줘도 니들이 다 하잖아. 알아서 번역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세타다. 이거지. 그러면 분모는 뭘 의미하니? 분모는 뭘 의미하지?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야? 얘기해봐. 분모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오지? 여기 빼기 이건가? 상상도를 그리고 있죠 지금?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원하는 답이 아니고 여기서 정해져 있어. 그렇고 그렇지. 아니 오늘도 말하면 아니야 틀렸어. 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뭐 안 하지? 자 여기서 틀린 점을 찾아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 이거야. 이거 알겠지? 이거 호도법이야. 호도법. 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어디에 있어? 사인 세타는 어디에 있죠? 사인 세타는 이 점에 y좌표잖아. 그러면 사인 알파는 이 점에 y좌표잖아. 그럼 뺀다. 그럼 어디에 있니? 이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 빼기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우극한을 생각해보자. 뭐 그렇게 했어요. 뭐 좌극한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야씨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 수선의 발을 쫙 내려서 여기죠.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여기다. 이게 빨간색. 됐죠? 그러면 이제 세타가 알파로 가. 점점 알파로 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거든. 이것도 작아지고 저것도 작아지니. 당연히 무한소분의 원래 미분 계수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거든. 그 변화를 좀 생각해보자. 그림 여기다가 그리겠어요? 이게 가운데 버티고 있어서 이쪽에다가 좀 하겠어요. 이쪽에는 다시 또 그려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원의 일부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 여기가 빨간색 이거거든. 그러면 점점 작아지면 변화가 있다. 이 빨간 색깔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색깔 성애자 색깔에 집착하려 너무 뭐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려? 그러면 이게 점점 작아지면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뀔까? 이 도형이 자 이런 건 좀 생각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봐요. 이 도형이 요렇게 죽을래? 이렇게 그럴 거면은 이렇게 최대한 코미디 빅리그야? 어떻게 바뀔까?
이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 네가 실전에서 요구받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존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바뀔까? 아씨, 야! 아무리 봐도 삼각형이. 그렇지, 삼각형으로 바뀌지. 하고 싶은 말은 곡선이 직선이 된다 이거지. 이거는 빨간색이고. 심하라고 했어요?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저거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 도형 이름은 뭐죠? 없어요. 밟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없어. 그러니까 이 곡선이 이 직선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 중에서도 이거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죠. 여기 90도니까 여기도 계속 90도. 이렇게 되거든. 그럼 왜 이렇게 바뀌나요는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는 이유를 수투 교과서에서 보면 접선의 정의에서 추측해 볼 수는 있어. 접선의 정의에서. 접선의 정의에서 어떻게 하죠?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접선은 이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니? 점 P가 뭐 여기에 있고 여기를 Q라고 하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뭐라고 얘기해? 하면서 이 직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근데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을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뭔가 해본 적이 있었죠. 삼각함수에서 사인 그래프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여기가 네 눈깔로 봐도라도 똑같잖아.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용시켜 생각해보면 이 노란색과 이 파란색이 여기서는 확대를 해보면 둘 다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다 이거지. 지금 이거 다 이해가나? 그럼 노란색이, 즉 파란색이 직선이잖아. 그럼 노란색이 직선이 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노란색을 저 뭐라고 하냐면 L이라 하자. L 아니야. 노란색을 L이라 하자. 그럼 단위원이니까 이게 세타죠. 그런데 여기서 세타는 이 세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알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에서 세타 이렇게 하잖아. L은 세타다. 그죠? 네, 요 부분을 볼까? 이 부분을? 이거는 지금 말로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요거 이거 넓이가 어떻게 되지? 넓이가 뭐가 되느냐면 2분의 1 R L이 그냥 여기가 그대로 적혔어요. 세타 마이너스 L이라고 적혔어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갔지? 요 안에다가 이 상태에서 줄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직선을 그려. 오케이? 직선을 그리면 그 삼각형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S는 S'은 2분의 1 엄마 공식 가지고 사인 세타지. 오케이? 사인 세타지. 근데 저 세타가 그 세타가 아니라고. 씨발. 그런데 세타 프레임이라고 해야지. 세타 프라임? 그럴까? 세타 프라임. 그럼 뭔가 미분한 거. 이거 미분 아니고 이것도 미분 아니고. 자, 이거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타가
알파로 화살표 알파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S와 S 프라임이 같아진다. 넓이가. 이해 갔지? 따라서 L이 뭐야? 세타 프라임. 가 아니라 이거 뭐 안 보여? L이 사인 세타 프라임인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보면 뭐 끝났네. 저 위에 게 밑에 거랑 똑같이 되는 거고,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건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는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갖고 그래서 L은 사인 세타다. 세타 프라임이다. 자, 아무튼 그러면 사인 세타 프라임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여기다 해보겠어요.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려보겠다. 좀 작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상수죠. 얘는 변수고. 그럼 상수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고 치자. 대략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저 노란색이 여기서 접선을 그리겠어요. 여기서 접선을 조금 그리면 이렇게. 노란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뿐에 이건가? 똑같이 된다는 거 알겠나? 이거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얘랑 뭐야 닮음이라고. 이거 이해가? 잘 안 가? 어? 알겠어? 너는 그러니까 자 다시 이 그림이야. 세타가 알파로 하나씩 가까이 가면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 요 비율.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것뿐에 이거잖아. 그러면 이것뿐에 이거라고. 그런데 얘가 이거랑 닮음이야. 그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건데. 너 근데 닮음이라는 게 혹시 이해가 안 가? 어? 네. 얘가 평행한 건 알겠어? 네. 이거랑 이게 평행한 것도 알겠어? 네. 그러면 이거랑 평행한 걸 모르겠어? 아니요, 알겠어. 이렇게 줄어들면 그거를 확 느린 게 이거거든? 따라서 이것뿐에 이것뿐에 이거야. 지금 이거 이해 갔어?
자, 이게 90도야. 이게 90도야. 이것분의 이거가 어디에 또 있죠? 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 있니? 이것분의 이건가? 맞아? 맞잖아. 이것분의 이거잖아. 이것분의 이거지. 이것분의 이거는 또 어디에 있나? 그것도 해주자. 아이씨, 그림이 지저분해지는데 그래도. 자, 그 연두색 이것분의 연두 색깔로 하면 색깔이 같지가 않잖아. 이거라고. 오케이? 이건 또 어디에 있죠?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 소자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각교 삼각비로 보면 이것분의 이거니까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삼각함수 정의로 보면 이게 1이니까 x 좌표가 코사인 알파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걸 이해했으면 사인 알파 그러니까는 여기가 코사인 코사인 그리고 이게 사인으로 바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집에 가서 한번 혼자서 이거 보지 않고 이걸 복습한 후에 혼자서 한번 유도해 보세요. 알겠지? 심화는 이런 방식으로 탄젠트도 돼. 탄젠트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쉽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근데 레전드 뭐라고? 레전드 이거 뭐라고? 레전드 이거 무슨 말이야?